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중국 고대 대다수의 황제들은 황권을 강화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백성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성벽을 높이 쌓았는데, 이들 황제 중 주원장은 성벽 쌓기에 가장 진심인 황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성벽의 견고성 여부는 황권의 위험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직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주원장은 난징 성벽을 쌓을 때 공사의 질을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성곽을 축성할 때 금성탕제의 성벽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벽돌의 품질에 달려있기에 주원장은 양질의 벽돌을 생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른바 벽돌 실명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곽을 축성할 때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공사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고구려의 도성이었던 평양성이나 조선의 한양 도성에선 성돌의 공사 구간별 책임자의 이름이나 직책을 새겨 넣어 차후 성벽에 부실 시공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각자 성석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정조대왕의 명에 의해 축성된 수원의 화성 사대문에는 이전보다 훨씬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각자 성석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수원 화성의 사대문 중 장안문을 제외한 동서남쪽 문에 모두 각자 성석이 남아있으나 화서문은 마모가 심해 유관 식별이 어렵고 남쪽의 팔달문은 출입이 통제되어 있지만 동쪽 문인 창룡문 옹성 안의 성문 왼쪽 상단에 보시면 당시 새겨진 각자 성석을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자 성석과 난징 명성벽의 벽돌 실명제는 추구하는 목표는 유사하지만 그 대상이 돌과 벽돌이란 차이가 있으며 주원장이 난징 명성벽에서 실시한 벽돌 실명제는 훨씬 조직적이고 방대하며 축성 참여자들에게는 가혹할이 많지 엄격했습니다. 주원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공사 책임자들을 불러 벽돌 상태를 확인했고 직접 벽돌을 잘라보아 구멍이 없어야 했으며 딱딱한 물건으로 두드려서 소리가 나야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벽돌을 다시 구워야 했고 벽돌 불량품에 대한 죄를 물어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한 개의 벽돌에는 대략 한자에서 70여 자의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부, 주, 현급 관리들 뿐만 아니라 하부 조직의 책임자에서 도궁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진 벽돌로 난징명 성벽은 성벽의 견고성이 확보되어 6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위용을 간직하게 된 것이지요. 벽돌 실명제는 성벽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실질적인 기능 이외에도 중국의 후손들에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문화적 가치를 선사합니다. 우선 중국인들은 난징 성벽을 하나의 거대한 노천서의 박물관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벽돌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각지의 각계각층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전서, 해서, 초서, 예서, 행서 5가지 서체를 모두 볼 수 있으며 또 이들 중에는 예서와 해서 사이의 과도기적 서체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벽돌의 글씨들은 대다수가 양각으로 쓰여졌고 음각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난징 명성벽을 노천 문자 박물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벽돌 위에 쓰여진 글자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상도 알 수 있고 문자의 변천 과정과 흐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벽돌 위에 쓰여진 이름 중에는 복, 귀, 부, 녹, 수 등의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에서 부귀 영화와 장수에 대한 열망이 강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의 중국 성씨 문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나라 때 한족은 이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숫자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주원장은 원래 이름이 주중8, 그의 아버지는 주오4, 할아버지 이름은 주중1이었는데 명나라가 정권을 잡고 통치하면서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장명 해방이 일게 됩니다. 때문에 난징 명성벽 벽돌에서는 복동해,
수남산, 원근중 등의 이색적인 이름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벽돌 위의 글자에선 현대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출현합니다. 벽돌 위의 유자는 현재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간체자의 유와 완벽히 같습니다. 현재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간체자는 신중국 성립 이후에야 사용되었는데 어떻게 명나라의 성벽 벽돌에서 간체자가 출현한 것일까요? 한자는 글자 수도 많고 글자체도 복잡하기 때문에 배움이 짧은 사람에겐 늘상 넘기 어려운 벽이었지요. 그래서 한자의 간체화 현상은 위진 시대부터 나타났고 민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징 성벽 축성 당시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은 배움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한자의 간체화가 필요했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간체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징 명성벽에는 벽돌 실명제 이외에도 또 하나 성벽의 견고성을 높여주는 독특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벽에 사용된 돌과 돌, 벽돌과 돌, 벽돌과 벽돌을 단단하게 연결시켜준 접착제로서 찹쌀풀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지요. 난징 민간에서는 주원장이 석회, 찹쌀풀, 동유 등을 접착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나라 송웅성이 쓴 천궁괴물에서는 중국 고대 건축에서 석회, 찹쌀풀, 오렴자 등을 접착제로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2008년 저장대 문물보호재료 실험실에선 난징, 시안, 샤오싱 성벽의 절단된 틈새에서 수집한 회죽의 샘플을 분석했는데 그 속에서 찹쌀 성분이 발견되어 난징 민간에서 전해지는 말과 고대 사서에서의 기록이 신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찹쌀풀로 제조한 회 반죽이 내구성과 접합 강도가 뛰어나 고대 중국에서 건축 시 접착제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난징 성벽의 벽돌 틈 사이로 보이는 백색 물질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지만 이 신비스럽기까지 한 찹쌀풀 회 반죽의 제조법은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